막 우기에 접어든 엘 푸에르토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일부는 신학적 뽑아내고 그래서 이제 그들을 갖다 데려다 다시 또 선생을 시키고 해서 이렇게 이제 그렇게 프로그램 가지 않으면은 지역에서 우리가 필요한 인원을 받아가지고 우리 학교 이 안에 있는 우리 학교의 문화를 벗어나. 그러니까 이제 그 준비를 우리가 이제 해놓는다면은요 뭐.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지난 9년 동안 이 땅에 들인 공을 셈으로 따지자면 그야말로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다. 누구도 그 가능성을 섣불리 점치지 못했던 일이었다. 우리가 처음에 이제 여기서 선교대사를 짓다 보니까 사실은 그 많은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 처음에 이렇게 크게 하려고 우리 마음 먹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커진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그 이 나라에서 우리 이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 처음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죠. 그래서 여유가 있어서 한 것도 아니었고 사실 부족한 쪽에서 우리가 일부 하다가 돈이 없으면 또 스탑하고 또 하다가 스탑하고 이렇게 해서 이걸 이뤘는데 그 이러는 과정에서 이게 선교사를 우리가 파송을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시작을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직접 우리가 직접 와서 개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매일 와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매주마다 한 번씩 거의 왔는데 와서 감독하고 관리했지만은 끝내는 100% 우리가 투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생각하는 것보다 돈도 많이 들어갔고 사실 한번 저희들이 어려움을 당했죠. 처음에 이제 저희가 시작할 때는 뭐 주위 사람들이 뭐 잘 되겠냐. 왜냐하면 국립학교가 바로 옆에 있고 그 다음에 뭐 아직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다들 긴가민가 하는 어떤 그러한 속에 있었는데 지금은 아주 그 저희들 위치도 굉장히 지금 어느 정도 위상이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주위 사람들도 이 주위에서 에덴 초등학교, 에덴 학교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일단 굉장히 위상이 높아진 상태이고요. 불가능한 일이 현실이 됐을 때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말한다. 인간의 힘을 넘어선 기적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기적을 불러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일으키는 인간의 믿음이다. 뉴욕의 한 중용교회가 엘 푸에르토의 10만 평 대지 위에 기적을 일궈낸 것은 바로 척박한 땅에 푸른 복음의 싹이 되어줄 아이들에 대한 믿음이었다. Why don't you stay and just lead me home? 뉴욕 퀸즈 엘머스트에 위치한 뉴욕 초대교회. 예배가 끝나자마자 급하게 선교위원들을 소집한 회의가 열렸다. 평소 선교위원회 회의답지 않게 엇갈린 의견들이 분주하게 오고 갔다. 지금 추가로 들어가는 건 아까 얘기대로 아까 똑같은 얘기인데 똑같은 얘기인데 잔액이 재정 얼마 남았냐면 수지출을 한번 그 명면하기 위해서 요 끝인가 딱 해놓고 나서 무모한 일이었어요. 이름 사는 거나 무슨 뭐 이런 데는 쓰지 않고 몽땅 다 심은 거예요. 그럼 그 뒷일에 대해서는 그 불씨가 된 것은 멀리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날아온 선교사의 편지 한 통. 심어만 놓는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농사가 아니었다. 애들이 작년에 이제 그거를 전교인 온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전부 다 나무 심기 운동에 동참했어요. 그래서 한 2만여 무를 우리가 모금해가지고 파파야를 6,000그루를 심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거기서 나올 수익까지 나올 시간은 단계가 이제 몇 달 걸리는데
그 과정을 우리가 생각 못하고 심어놨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농약이나 아니면 비료나 아니면 물 갖다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건기와 우기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들어간 비용이 굉장히 많은데 일부는 교회가 지원을 매달 했는데 너무 감당이 좀 크니까 이제 끝내 교회가 그걸 공개하고 선교회한테 이제 우리가 도움을 요청한 거죠. 처음부터 6천 그루를 심어서 수익을 내다는 건 사실 굉장히 좀 무모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회원들도 파파야가 그 우리가 걷어서 드리면 충분하다, 다 끝난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와서 또 엑스트라를 하니까 그러면 파파야 나무가 점점 커갈수록 예상치 못한 지출이 점점 늘어났다. 하지만 가뜩이나 다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형편에 살림을 내어주는데도 한계가 있었다. 근데 이 처음 우리가 농가 짓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건 뭐 처음에 이 얘기가 나왔을 때 6천 그루 다 심을 필요 없다. 농사 지어서 큰 효과가 이게 이득이 없는 거예요. 이게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6,900만 원 그래도 선교위원회는 결국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보내온 구조 요청에 응하기로 결정을 보았다. 첫 소확을 앞두고 있는 마당이었다. 그리고 그곳은 뉴욕 초대교회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선교의 꿈이 영굴어가고 있는 곳이었다. 또 구체적으로 도미니카 선교센터를 돕기 위하여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나누고 또 협의하였습니다. 초대교회의 김승희 목사가 다시 도미니카 공화국 땅을 밟았다. 벌써 몇 번째 드나드는 길인지 셀 수가 없을 정도다. 자주 올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도 비행기에 몸을 싣곤 했다. 카리브해와 대서양을 낀 서인도 제도의 히스판이 올라섬. 도미니카 공화국은 이 섬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다. 인구가 1,000만 명에 육박하는 이 나라는 콜럼버스가 처음으로 발견한 이래 19세기 말까지 열강들의 정복과 독재, 내란의 아픈 역사를 지속해왔다. 1인당 국민소득 5,000불의 개발도상국이지만 인구의 40%가 빈곤층에 속한다. 김승희 목사의 목적지는 수도인 산토 도밍고에서 40여 킬로미터를 더 달려가야 한다. 그에게는 내 집 찾아가는 것만큼이나 익숙한 길이다. 인구 5,000명의 엘푸에르토. 도미니카 공화국의 여느 작고 가난한 시골 마을과 별다를 것 없는 풍경이지만 이 평범한 동네가 언제부턴가 인근 주민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유명세를 타고 있다. 바로 김승희 목사가 지난 9년간 사력을 다해 지어올린 에덴 선교센터 때문이다. 10만 평의 대규모 부지 위에 자리 잡고 있는 선교센터에는 6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회와 학교, 진료소, 도서관 등이 들어서 있다. 머리가 그렇게 자랐어? 머리 딱 자르지. 머리 아직 딸라고요 아직. 그래? 좋은 자리에서. 우선 장화 신을 수 있어요? 이거 신을 수 있어요? 선교센터에 도착하기가 무섭게 김승희 목사는 신발부터 갈아 신는다. 당장 둘러봐야 할 곳이 있다. 뉴욕 초대교회에서 파송되어 지난 2011년부터 이곳 선교센터에서 생활하며 농장을 책임지고 있는 김영배 집사가 앞장을 섰다. 여기 만약에 연못을 하나 만들려면 양쪽에서 어리를 해야 돼. 여기 지금 이쪽에 물이 많죠? 구멍 하나 만들어거든요. 근데 여기에 물이 안 좋을 텐데 아마 아니 괜찮습니다. 저쪽에서. 초대교회 선교위원들을 고민에 빠뜨렸던 문제의 파파야 농장이다. 어린 시절 농촌에서 자랐다 뿐 직접 흙을 다뤄본 적이 없는 김영배 집사에게 생판 기후가 다른 남의 나라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건 커다란 모험이었다. 근데 그게 뭐 아무래도 좀 시행착오를 좀 겪었죠.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그래도 또 하나님 일을 하시다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또 많이 또 역사하셔가지고 또 아주 적절한 시기에 또 그때그때 또 사람을 붙여주셔가지고 또 잘 헤쳐나갔습니다. 여기까지. 6천 그루의 파파야 나무들이 한창 가지가 휘도록 열매를 달고 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오는 길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다. 자풀을 태우려다 산에 불이 옮겨 붙기도 하고 자질구레한 농사 경비에 대한 셈도 부족했다. 아기가 걸음마 배우듯 순전히 경험으로 농사일을 익혀야 했다. 그렇다고 중간에 그만둘 수도 없었다. 선교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파파야 농장을 세우기로 결정한 것은 갈수록 늘어나기만 하는 선교센터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자구책이었다. 이 농사가 앞으로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해요. 집사님이 이거를 이제 습득을 해야 돼. 강의를 해야 된다. 경험 없이 되는 게 있나요? 한 가지도 없거든요. 앞을 내다봐서라도 이 농사는 반드시 해야 되고 또 저쪽은 정지 작업들을 좀. 파파야 농장의 성공은 선교센터의 자급자족뿐만 아니라 앞으로 세워질 선교 훈련원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었다. 그게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저희 지금 정리하고 있거든요. 이제 저희가 앞으로 여기서 지도자들을 양성할 때에 농사를 직접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여기에 이제 지도자 이제 훈련원을 세울 때에 그 옛날 가나안 농군학교와 같은 그 정신을 접목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성경 배우는 거 중요하고 신학 공부하는 거 중요하지만 생활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생활 훈련의 일환으로서 직접 배우는 교사, 선교사, 목사님들이 이제 때때로 나가서 떼양볕에서 같이 흙과 더불어 농사도 짓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처음 선교센터 부지를 매입한 것이 2002년, 건물 공사를 시작한 것이 2005년이었다. 중영 한인 이민교회가 3년 동안 150만 불의 거금을 들여 대형 선교센터를 짓는다는 건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그리고 사람들의 걱정은 기후가 아니었다. 공사는 순조롭게 흘러가는 날보다 뜻하지 않은 벽에 부딪혀 좌초하는 날이 더 많았다. 여기는 인건비는 좀 싸거든요. 그러나 재료가 지금 우리가 여기 올 때만 해도 못한 날을 제대로 못 만들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철근 모든 것이 다 외국에서 수입해서 들어오는 그런 그 나라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료비는 2배, 3배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물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죠. 그리고 건축이라는 거는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일단 손을 대면 끝을 내야 합니다. 중간에 중단하게 되면 많은 손해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물질적으로 상당히 중간중간에 어려움이 많았고. 제가 이제 도미니카를 지금 꽤 많이 여러 번, 한 20몇 번 온 것 같은데 올 적마다 마음이 설레요. 그리고 너무나 기뻐요. 어떻게 감히,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어떤 그런 큰 길을 열어주지만 감히 어떻게 여기다가 우리가 이렇게 했겠나. 그러고 사실 그 어려움, 그런 가정에 너무 힘들었잖아요. 우리가 여유가 있어가지고 여기다 뭐 땅을 사고 건물 짓는 게 아니고 정말 진짜 어떻게 보면 최고의 어려울 때 여기다 건물을 짓고 땅을 샀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그 오는 가정이 진짜 그 이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저희 목사님이 좀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와서 좀 셋업이 되니까 세상에 누구한테 자랑하고 싶고 정말 이건 어떤 성교 자랑보다는 정말 뿌듯한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런 것을 여기 올 적만 제가 느끼고 너무나 기쁘고 진짜 정말 감사가 여기 오면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걸 제가 항상 느낍니다. 여기 오면. 이 땅에 선교센터를 짓겠다는 결정이 번듯하게 현실이 될 때까지 숨은 1등 공신이 있었다. 김승희 목사가 도미니카 공화국에 올 때마다 어김없이 찾아가는 그 사람. 이번에도 김승희 목사는 선교센터를 둘러보자마자 다음 날 아침 일찍 서둘러 수도인 산토도밍고로 그를 만나러 왔다. 아이고 잘 있었어? 오랜만입니다. 건강하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최상균 차장은 옆에. 24세 나이에 부모님이 살고 계신 도미니카 공화국에 정착한 최성민 집사. 그는 원래 뉴욕 초대교회를 다니던 성도였다. 좀 많이 들었죠? 여기 동문차장이 나와요. 김승희 목사가 선교센터를 지을 땅을 물색하기 위해 도미니카 공화국을 찾으면서 두 사람의 각별한 인연이 시작되었다. 당시 10여 군데의 후보지를 함께 일일이 돌아보고 마지막으로 간 곳이 엘푸에르토. 10만 평에 100만 불을 부르던 땅값은 여러 차례의 길고 긴 협상 끝에 60만 불까지 내려왔다. 근데 그 당시에 목사님께서 60만 불도 굉장히 좀 벅찬 그런 상황이셨는데 어쨌든 간에 믿음으로 하자래 가셔가지고 이제 3만 불을 이제 그 선수금으로 주시고 이제 계약을 하시고 이제 돌아가셨죠. 그리고 한 달인가 2달 후에 도미니카에 IMF가 터진 거예요. IMF가 터지면서 계약을 달러로 60만 불에 계약을 했는데 환율이 쭉쭉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 이 계약을 파기를 하고 이 나라 돈이는 페소로 만약에 계약을 하게 되면 더 싸게 살 수 있다 하셔가지고 이제 다시 땅 주인이랑 내고를 해가지고 그 당시 환율로 해서 한 35만 불에 선교센터 부지를 구매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일련의 사건들을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야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는 절대 사람들이 알 수가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신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셔서 꼭 이루신다는 걸 그때 알게 됐죠. 믿음과 기도로 이루어진 기적은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최성민 집사는 2002년 현대중공업에 이동식 발전기를 판매하는 에이전트에서 출발해 2005년 발전기 부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미니카 현지 회사인 ESD를 설립하고 연 매출 400만 달러의 회사로 성장시켰다. 현재 ESD는 350여 명의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 탄탄한 기업체로 자리를 잡고 있다. 그러나 처음 김승희 목사의 선교 사역을 돕기 시작할 당시만 해도 그는 한 달에 40만 원 월급으로 아이 분유값과 기저귀 값을 겨우 대던 가난한 가장이었다. 그 빠듯한 형편에 건축 헌금을 내고 선교센터에 문제가 생기면 일까지 팽개쳐가며 동분서주했다. 그렇게 가진 것을 모두 내어놓을수록 사업은 나날이 번창해갔다. 큰 돈은 아니지만 진짜 제 통장에 있는 그 돈을 갖다가 다 꺼내가지고 그냥 딱 그 통장을 유지하기 위한 돈 몇십 불만 남겨놓고 이제 그걸 다 꺼내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신 거를 이제 순종할 때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기회라기보다는 좀 원망 비슷하게도 많이 했었어요, 사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이제 지나고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그 마음의 어떤 저한테 그 당시에 그걸 통해서 주신 어떤 그 축복이 뭐냐면 어차피 하나님 거니까 제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 마음 보시고 주신다. 그 마음을 이제 갖게끔 하셔가지고 지금도 사실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해라 그러면 지금 당장은 돈이 없어도 그냥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습관을 좀 주신 것 같아요. 아침이 되면 에덴 선교센터 앞 흙길에는 노란 교복 티셔츠를 입은 아이들이 병아리 떼처럼 줄을 잇는다. 소란스러워진다. 제 몸통만한 책가방을 메고 뒤뚱거리며 걸어오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이웃 마을에서 부모가 직접 데리고 오는 아이들도 있다. 모두 에덴 선교센터의 에덴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다. 선교센터를 열면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바로 학교였다. 일단 우리가 맨 처음에는 어른들을 대상으로 이제 선교를 하려고 그랬는데 어른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다가 보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주로 관심사가 우리 한국에 옛날에 그랬잖아요. 구제물품이라고 그래서 우리 한국도 다 어렸을 때 경험한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보다는 어떤 물질 이런 거에 어른들이 관심이 있지 복음에는 관심도 없고 그만큼 효과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그 시행착오 끝에 아이들이다. 교육을 통해서 복음을 심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제 학교를 건립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죠. 7년 전 문을 연 에덴 학교는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1년마다 한 학급씩 차근차근 늘려나갔다. 현재 7학년까지 밤마다 25명의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다. 에덴 학교는 철저한 정원제로 운영되며 학생들의 숫자보다는 교육의 질을 최우선으로 한다. 최대한 저희가 공부만 배우는 게 아니고 감성적인 부분까지도 우리가 터치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좀 심어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각각 인근에 지금 국립학교가 있는데 거의 이 나라 전체 학교에 놀이터가 없어요. 우선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우선은 좀 아이들이 쉽게 즐길 수도 있는 학교, 그래서 놀이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학생 수를 제한해서 정말 집중적으로 아이들이 공부를 배울 수 있도록, 그리고 너무 많은 인원을 막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인원을 제한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교육적인 어떤 질적인 차별화를 좀 시키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에덴 학교의 하루는 전체 조회와 다 함께하는 기도로 시작된다. 아이들에게 공부만 시키는 것이 다가 아니라 인성과 영성을 조화롭게 키우기 위한 커리큘럼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에덴 학교에서는 전체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교과서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복음을 배울 수 있도록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와 한 달에 한 번 예배에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차별화된 학생 교육과 마찬가지로 교사의 자질의 기준도 엄격하다. 현지인 교사들 역시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전체 조회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다. 모두가 크리스천으로 기독교 교육의 뜻을 같이 하며 에덴 학교의 교육 목표에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다. Se le enseñan los principios bíblicos, Dios, el amor de Dios hacia su prójimo, hacia los demás, el respeto a Dios. También en cuanto a la disciplina, es muy diferente porque se le enseña una disciplina, lo que se adecua a lo que es la educación del niño para que el niño sea diferente a otros niños que estudian en escuelas públicas, también en colegio. Es un orden como es los principios de Dios. Bueno, creo que esta institución aquí, de manera muy especial este colegio, Edén, en este lugar, es un privilegio que puede redundar en gran beneficio para la comunidad. Y creo que la iniciativa de sembrarlo en esta parte de la comunidad de Villa Altagracia puede ser de gran bendición para cada uno de los miembros, de los habitantes de este sector. Y que creo que este colegio hay que seguirlo fortaleciendo porque es algo que la nación dominicana lo necesita y de manera especial este barrio. 엘 푸에르토에 학교가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에덴 학교는 달랐다. 에덴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도 다른 학교 아이들과 달랐다. 저렴한 학비도 반가운 일이지만 무엇보다도 변해가는 아이들 모습에 에덴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려는 학부모들이 줄을 설 정도로 인근에 소문이 자자하다. 이 동네에 그 사립학교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보통 이 나라에서는 사립학교가 그 인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기 때문에 그냥 이 집 한 채를 빌려가지고 거기 안에 어떤 제한 인원 없이 바글바글하게 이제 막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수준을 테스트할 수도 없고
그냥 다 좋게 사인해버리니까 이 성장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못해요. 그런데 저희는 그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들어올 때부터 테스트를 거치고 제한된 인원 속에서 또 시험을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계속 보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성장 속도를 체크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하죠. 아주 뭐 최고로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니폼하고 책은 부형들이 전부 다 구입. 대신 책은 저희가 디스카운트를 해주죠. 저희가 일괄 구입을 해서 크고 이 아이들한테. 땅과 인간의 근본을 다스린다는 점에서 교육은 농사와 다를 바가 없다. 온갖 난관을 헤치고 탐스럽게 연굴어가는 농장의 파파야처럼 복음의 동량으로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 고맙다. 올라. 교실마다 직접 돌아다니며 일일이 아이들과 눈을 맞춰보는 김승희 목사의 얼굴에 웃음이 떠나질 않는다. 어렵게 학교를 시작하며 가슴에 품었던 선교의 비전이 조금씩 눈에 보이는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다. 여기가 유치원입니까? 여기가 5세 반, 5살 반. 5살 반. 제일 어린 아이들은 저쪽 저기 3살 반. 얘는 몇 벌쓰나? 네? Buenos días. 올라. 3살짜리 아이들이 수업을 받고 있다. 이제 막 에덴 학교에 입학한 아이들이다. 제대로 옷을 갖춰 입으려면 첫 단추부터 잘 꿰어야 하듯 기독교 교육의 미래가 이 호기심으로 가득 찬 눈동자들에서부터 시작된다. Tengo mucho en común, porque ellos nada más nos ponen tarea y ya acabamos de Biblia. El último día nos traen para el templo y así. 마침 에덴 학교에서는 김승희 목사의 방문에 맞춰 중학교 인증식 및 기념 학예회가 열렸다. 공연이라는 걸 좀처럼 보기 힘든 곳이다 보니 아이들의 솜씨 자랑을 보기 위해 학부모들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까지 잔뜩 몰려들어 동네 잔치가 따로 없다. 밤마다 공들여 준비한 노래와 율동을 선보이는 아이들. 다른 공립학교에서 온 특별 축가 사절단이 무용 공연을 선보이기도 했다. 전문 공연단도 아니고 전문가의 지도를 받은 것도 아닌 서투른 무대지만 아이들의 부쩍 자란 모습을 지켜보는 어른들은 시간 가는 줄을 모른다. 미래를 꿈꾸는 아이들만큼 어른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것도 없기 때문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했던 마을 인사들은 그 자리에서 에덴 학교를 위해 커다란 약속을 하기도 했다. Y hemos recibido varias quejas de los moradores de la comunidad con relación a lo que es el camino que conduce a esta escuela muy bonita, que están dando una educación a nivel, y nos vamos a poner de acuerdo para lo que es la construcción del camino. Pero es bueno que sepan que la Junta del Distrito Municipal de San José del Puerto, los recursos que recibe son poquitos para nosotros ejecutar ese camino como debe ser. Nosotros vamos a traer un greda, le vamos a echar un poquito de material para que los niños por lo menos no se ensucien los zapatos cuando salgan y cuando vengan a recibir docencia. Que sigan trabajando como lo están haciendo, que sigan educando a los niños y preparándolos en la palabra de Dios siempre, que es algo principal, porque sin Dios no hay nada. Y que como siguen manejando, ojalá puedan llegar hasta que lo preparen hasta un bachillerato. Él está bien avanzado. Por eso seguirá estudiando aquí, porque me gusta la forma de la educación de aquí del colegio. Puedo decir esto, independientemente de que la formación cristiana que recibe mi niña es la católica, no es menos cierto
toda la formación que hoy día se está dando es una formación muy negativa para el desarrollo de los niños. De modo que yo entiendo que poco importa qué formación sea si enseñan lo que Dios manda. 지난 9년 세월은 한 번도 마음 놓은 적이 없는 쉼 없는 오르막길이었다. 하지만 변화는 확실했다.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하자 어른들이 변하고 마을이 달라졌다. 뉴욕 초대교회가 처음 이 작은 동네에 선교센터를 세우기로 마음을 먹었던 그 순간의 꿈이 이들 모두의 꿈이 되고 있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보니까 그 교회에 그 부형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그 부형들은 뭐 다른 목적이 있어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진짜 그 자기 그 어린 아이들이 나와서 이제 복음을 듣는 이 학교, 이 교회, 자기들도 몸담고 아이들하고 같이 생활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교회를 나와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 좀 적중을 했다 하는 생각을 갖는데 아무래도 이제 첫 번째는 여기 이 동네에 죽어가는 영혼들 이들을 위해서 이 선교센터를 우리가 이제 세우게 되었고 이제 두 번째는 저희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처음으로 선교센터를 제1회 선교센터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모델 케이스가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고 있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바꿔서 말하면은 이제 여기 하나만으로 우리가 우리의 꿈을 멈출 수는 없죠. 제2, 제3의 이제 선교센터를 이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이제 세워야 되는데 이 첫 번째 세워진 이 선교센터가 그런 모든 면에 있어서 모델 케이스로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돼 아주 귀한 경험의 자료들이 됩니다. The dirt has washed away, and now it's clear. You're starting over now. 아직도 갈 길은 멀다. 에덴 학교의 학급 수를 계속 늘리고 더욱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갖추는 한편 교사와 교계 지도자들을 훈련하는 선교훈련원과 파송 선교사들의 재교육과 휴식을 담당하는 선교관 건립도 숙제로 남아있다. 하지만 엘 푸에르토의 에덴의 기적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